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성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 부분이 설명이 되겠는데요. 특히 어떤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전략성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론, 적용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사 혁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서론적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과 어떤 개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세밀하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들은 이 두 가지의 책들을 중심으로 제가 뽑아 보았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우리 슬라이드에 넣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 19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제한과 또 제약 요소를 인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습득하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위에 나온 것처럼 SHRM, Strategic HRM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략성 혹은 체계성 이 두 가지로 SHRM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인적 자원 관리 요소들에 투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계성과 체계성, 일관성은 인적 자원 관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SHRM에 대한 관점과 어떤 적용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백그라운드 파트를 한번 보시면 뭐 서구적 맥락에서 일단 SHRM에 대한 기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 하버드 모델이라든지 미시간 모델 이런 쪽으로 두 가지 양축의 내용에서 쭉 우리 SHRM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전반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시스템과 또 전반적인 조직의 미션, 골, 관리에 대한 그 두 가지 양축의 연계성을 높여가는 그런 쪽의 미시간 모델이 하나 존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어떤 HRM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고 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long term approach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버드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굉장히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기원과 또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950 년대, 60 년대를 지나 80 년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이코노미 부밍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모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기적인 어떤 위협감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변환적인 새로운 조직 관리의 모델을 구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그런 시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환경적 요소, 자원적 요소, 그다음에 리더십 요소 이러한 시니어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 리소스의 세 가지 요소들을 가져가면서 말 그대로 전략적인 방향과 어떤 지향을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우리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전략적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굉장히 그 롱텀이고 굉장히 그 중장기적인 요소들을 가져오면서 깊은 이해, 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다음에 목표와 비전 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평가, 진단, 그리고 자원에 대한 현실적 자원에 대한 진단, 평가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섞여 나가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집행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3단계의 모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그 스트래티직 HRM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뭐 이것은 표로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많은 학자들이 시기적으로 다른 또 영역적으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SHRM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overarching approach입니다. 굉장히 통합적이고 전략적이고 거시적이면서 담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우리 관리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people management에 대한 approach이고요. 특히나 strategic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long term이라는 부분, 결국 중장기적 요소에 전략적 계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조직과 인사와 사람, 가장 큰 차원에서의 조직 단계, 그다음에 어떤 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단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 인적 자원 요소에 대한 people에 대한 단계, 이 세 가지 요소의 단계들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SHRM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관, 어떠한 국가라도 패스트 분석, 스왓 분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자 가장 기술적이면서 핵심적인 또 요소의 분석이라 되겠습니다. 폴리틱스와 이코노미, 소셜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의 패스트라는 관점에서 우리 페루 정부 혹은 페루 기관, 페루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수학 분석. 저희가 뭐 수업 시간이나 우리 여러 가지 강의 혹은 보고서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학 분석에 대한 이야기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고 솔직하고 심층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 모든 어떤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함의점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론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관점이죠. 이론적 관점. 하나는 이제 universalist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전방위적인 일원화된 one size fit all이라는 어떤 일원화된 overarching 관점을 투영하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는 one best way입니다. 이 관점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 어느 국가, 어느 문화, 어느 사회 불문하고 하나의 one best way가 존재한다. 이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성공적이고 아주 유효한 아주 적합성 높은 SHRM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을 둘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을 두면서 좀 더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적합하게 이렇게 가져온 응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첫 번째 그 중요한 관점은 universalist라는 어떤 그런 부분. 두 번째 관점입니다. contingency입니다. 환경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고요. 또 맥락 중심입니다. 베스트 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좀 상반되고 양분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대별되는 관점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점을 현재 페루 정부에 투입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어떤 관점들이 조금 다른 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니버설리스트의 어떤 그 관점들을 간략히 보시면 뭐 한 13가지 정도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가지면 상대적 경쟁적 어떤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employee ownership, 이번에 나온 employee ownership 같은 경우 주인의식을 가질 경우는 어떠한 맥락의 다름과 상관없이 반드시 BP를 만들 수 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웨이지 컴프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앤 스킬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 이러한 중요한 HRD의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니버설리스트의 어떤 하나의 그 관점은 컨피규레이셔널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맥락주의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충분히 목도하고 정형화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패턴을 중시하고 이 패턴에 대한 흐름들을 충분히 어 어느 시점, 어느 영역에 충분히 투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이 있는데 비판들은 과연 one size fit all이라는 어프로치가 과연 유효할 것인가? 정말로 사회 문화 그리고 구조의 어떤 큰 고려 없이 한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가 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 어떤 그 atheoretical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컨텍스트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 싱글 퀘스천에어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부족함,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판적 요소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유니버설 리스트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맥락은 contingency perspective라고 나오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과 맥락,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문화, 또 다양한 구조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어, 그 사람과 또 사람과 결부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우리 환경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두 번째 맥락에 나온 것처럼 contingency approach는 반드시 조직의 어떤 구조, 사이즈, 위치, 영역, 전략, 그다음에 그 일 자체의 어떤 그 성격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고려함이 없이는 어떤 유효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유니버설리스트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합당한, 가장 적합한 어프로치는 그 사람을 관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조직이 탄생 했을 때, 숙성했을 때, 성숙했을 때, 그다음에 쇠퇴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우리 조직의 어떤 흥망성쇠의 어떤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 각각에 맞는 스테이지에 맞는 우리 어프로치를 투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유효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동일하게 컨티뉴어시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특히 우리 맥락적 요소를 중시하는 컨티뉴어시 퍼스펙티브를 우리 좀 가져온다면
뷰로크라틱 모델, 우리 관료적 모델이라든지 마켓 모델, 우리 시장주의적 모델, 그다음에 클랜 모델, 팀제나 팀제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집합 단위의 어떤 모델. 이 세 가지 단위로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모델을 좀 이상화시켜서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어떤 내용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contingency perspective는 vertical fit, 그 다음에 horizontal fit. 그래서 위계적 적합성, 수평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fit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강조한다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vertical fit 같은 경우는 조직과 인사의 관계, 그리고 horizontal fit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사 기능 간의 관계성, 수평적 관계성을 바라보는 거고요. 수직적, 뭐 X축이죠. 그다음에 수평적, 죄송합니다. Y축, 수직적, X axis, 우리 수평적, 이 수직, 수평에 대한 fit을 절묘하게 아주 그 전략적으로 잘 버무리면서 조직과 인사 기능을 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컨틴전시 퍼스펙티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fit, 정합성, congruence를 중요시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우리 조직은 vertical fit이 중요한지 혹은 horizontal fit이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SHR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았는데요. 어떤 fit에 대한 이야기, 또 fit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좀 더 contingency perspective,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혹은 반대로 universalist, 전반적인 글로벌하고 one size fit all, 한 가지 관점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이런 두 가지 양분되는 상반되는 어떤 그런 관점들도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SHRM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기관,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이 강의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하게 어떻게 이 부분이 우리 조직에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